1주차에 대한 소개 있겠습니다. 미디어 리서치 메소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communication research.net, comres.net으로 들어오셔서 렉처 여기에 미디어 리서치 메소드 클릭하시면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은 다 소개해 드렸고 스케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위크와 두 번째 위크에 대한 매테리얼 내용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매테리얼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은 책의 초반 부분과 그리고 제가 PDF 파일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문서의 일정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읽은 후나 읽기 전에 여기 클릭하셔서 리서치 렉처 노트 가셔서 이 부분을 읽으셔야 합니다. 어디까지 읽으시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 가설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는 요 내용과 교재 초반 부분을 적절히 섞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가 처음에 다루려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하나는 교재 초반부에 나와 있는 사회과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되어지는 과학이라는 단어가 언제쯤 만들어지고 사용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아리스토텔이라고 그러죠. 아리스토텔레스나 혹은 소크라테스 그 시대에도 과학이란 단어가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학이란 단어는 그것보다 훨씬 훗날에 생긴 단어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럼 과학이 없었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리스토텔 시대 혹은 소크라테스 시대에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시학, 그 다음에 논리학, 혹은 여러분들 수사학이라 그러죠. 그죠? 말하는 법. 그것에 대한 지식과 함께 수학, 그리고 일정 부분의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것들은 그때 시대에 만들어진 수학 정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이언스란 말이 만들어져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과학이라고 말할 적에 떠오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오래전의 사람들이 아니라 17세기, 18세기, 17세기 너무 이르고요.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대부분 떠올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갈릴레이 같은 사람, 혹은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 혹은 가장 최근에는 20세기 초중반에 있었던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이 과학자로서의 이미지를 뚜렷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과학이라는 단어는 근대 사회가 들어오면서 조합돼서 만들어져서 사용된 인류의 근대성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자연과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이 그냥 과학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과학의 근간이 되었던 수학 혹은 그 과학과 같은 지식을 탐구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다른 영역도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재에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라이프니츠는 수학을 이용해서 인간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다음에 어거스트 꽁트라는 프랑스 학자는 그런 생각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서 객관적인 관찰의 방법, 요건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죠, 그죠? 이거를 통해서 인간 사회를 연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이런 꽁트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훗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소시올로지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칼 막스와 같은 사람이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역사라는 학문이 과학과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런 주장이 굉장히 익스플리트한 거, 명백하게 내 역사는 과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당시의 시대 사조를 의 영향을 받아서 칼 막스가 역사를 설명하는데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음으로 양으로 넣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은 당시의 과학자였던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 이론이나 맨델의 그레고리 맨델의 유전학적인 법칙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인간 또한 자연과학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훗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적자 생존의 법칙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회 연구에 적용이 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프로이트나 제임스라는 사람 그리고 듀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학문적인 업적을 살펴보면은 인간에 대한 혹은 사회에 대한 보편적인 법칙의 발견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로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사회를 공부하는 방법으로 사회과학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게 사용되어지는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하게 보는 시학, 인문학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근대가 시작하면서 혹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근대화가 돼서 근대가 시작되었고 또 그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업적이 이루어지면서 그 과학적인 방법을 사회나 인간을 연구하는데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단의 학문적인 업적과 시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과학을 사실 살펴보면은 과학은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보편성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개념들이 원리, principles, 그 다음에 law, 이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자연 현상을 일정의 법칙이나 규칙성 이런 걸로 묶어서 일반화할 수 있는 설명을 알아내는 겁니다. 밝혀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특성을 밝혀내서 그것을 이용해서 역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치나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로 우리가 자동차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왔던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일종의 인간의 사회나 혹은 인간들을 살펴볼 적에 일정의 법칙이 있을 거라고 암묵적으로 가정을 하고 그걸 밝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과학의 사회이론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사회나 혹은 인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인간의 행동 같은 거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어떤 법칙, 원리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회과학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적인 자연과학을 추구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사회를 공부하는 것이고 그 와중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그 사회과학자가 추구하는 것들은 인간의 사회도 혹은 인간의 행동도 일종의 법칙, 원칙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은 사회과학에서 혹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그런 이론들입니다. 이런 이론들은 모두 다 일일이 나열을 하진 않겠지만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인간의 사회 혹은 인간의 심리 혹은 사회 심리 이런 것들을
일반화해서 하나로 묶어서 일종의 법칙이 있다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따라 여기에서 보시면 다 이론이라는 이름을 갖죠. 그죠? 이론은 어떤 의미를 갖죠?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일반적으로 law 혹은 법칙, principles 이런 것들은 예외가 거의 없다는 것을 가정한 일반성입니다. 가정한 regularity 입니다. 만류인력의 법칙 이러면, 만류인력의 법칙은 예외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법칙은 어디에나 일괄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상대성 이런 것들은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반화해서 예외가 거의 없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단계로 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은 아직 테스트해 봐야 될 것들, 이 완전한 일반화라고 이야기하기엔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사회를 공부하는 일반화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죠. 그죠? 그래서 이용과 충족 이론, 인식 경향 이론, 제3자 효과 이론, 그 다음에 개발 효과, 아젠다 세팅, 신묵의 나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보면은 인간의 사회 심리를 일종의 법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론들을 우리가 만들어지고 생성될 때마다 일일이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자신이 관심 있는 사회 분야라든지 그 분야와 연결된 이론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런 이론들을 크게 보면은 4가지 정도로 묶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론들을 사회과학을 공부하면서 접했을 적에 이런 복잡한 이론들을 어떻게 다 받아들이지?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4가지 종류의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